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핫한 전투기입니다.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에서도 KF-21 전투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KF-21 전투기가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의 핵심인 엔진인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에 들어갈 국산 엔진도 이젠 머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엔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J-20 전투기의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선동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가 자유롭게 수출 시장에 도전하려면 국산 엔진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KF-21 전투기가 진정한 국산 전투기로 거듭나려면 장차 대한민국 고유의 엔진을 탑재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대한민국도 본격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며 원활한 수출을 위해 개발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중국과 인도가 자체적인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의 60%를 독점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은 인도 국영 기업인 힌두스탄 항공과 인도 공군용 전투기 엔진을 만들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해당 계약을 통해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 엔진을 공동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체 생산에는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지만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프렛 앤 휘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독점하고 있는 만큼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게다가 인도는 이미 전투기 엔진을 단독으로 개발하다가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군의 성능을 지닌 F414 엔진을 제너럴 일렉트릭과 공동 생산할 수 있게 된 인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실제로 힌두스탄 항공은 아직도 개발 중인 테자스 마크2 전투기에 F414 엔진을 탑재하겠다며 잔뜩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의 F414 엔진 공동 개발을 제안했으며 인도는 전투기 엔진을 위해서라면 감내해야 될 부분인데요. 또한 물류 수송과 정보 공유 등의 핑계로 미 해군 함대가 인도 항구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며 양국의 연합훈련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계 4위의 군사대국으로서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며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F414 엔진 공동 생산은 미국 손을 잡을 만큼 가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해주는 나라가 생긴 셈이니 좋아할 일이지만 방위 산업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전투기 산업에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셈인데요. KF-21 전투기는 사실 테자스 마크2 전투기와 성능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 걱정할 게 없지만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휩쓸고 있는 FA-50 경공격기 의 경우 자칫하면 테자스 마크2 전투기와 시장이 겹치는지라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중국인데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유독 비난하고 까내리는 중국에서 최근 J-20 전투기에 자체 개발한 전투기 엔진 WS-15를 탑재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미그-15 전투기 라이센스 생산을 시작한 이후 소련 전투기를 카피하며 자체 기술 확보에 몰두해 왔는데요. 그나마 어느 정도 성능을 갖췄다고 인정받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전투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J-15 전투기와 J-20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J-15 전투기는 Su-27 전투기의 함재기 버전인 Su-33 전투기를 베껴서 만들다 보니 성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이 J-20 전투기 개발에 거는 기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J-20 전투기를 완성형 5세대기라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기술적 한계로 인해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에서 처참할 것이라고 추측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중국은 전투기 개발과 마찬가지로 엔진 또한 러시아 엔진을 무단으로 분해 및 조립을 해보며 얻은 데이터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인 원천 기술이 워낙 처참하다 보니 당연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례로 중국은 J-15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으로 러시아산 AL-31 엔진을 역설계하여 WS-10 엔진을 개발했지만 추력이 한참이나 떨어져 자국 공군들마저 탑승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체 엔진 개발을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제-20 전투기 개발 단계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AL-31 엔진을 수입해 제-20 전투기에 탑재해 왔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기술 무단 유출에 단단히 화가 난 러시아가 엔진 수출을 통제하면서 제-20 전투기 양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WS-15 엔진을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의 엔진 개발 결정은 말도 안 된다고 코웃음을 치고 있는데요. 전투기 엔진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20 전투기 양산에 차질이 생기자 극적으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WS-15 엔진 개발을 시작한 건 무려 1990년대이며 첫 시제품은 2004년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은 WS-15 엔진 개발에만 무려 25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시제품이 나오고 10여 년이 지난 2015년 최고 속도에서 갑자기 엔진 출력이 급락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온을 견디지 못한 터빈 블레이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터빈 블레이드의 내구성은 전투기의 신뢰도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중국은 WS-15 엔진 개발과 양산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제-20 전투기에 탑재하면서 실전 운용까지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WS-15 엔진의 최대 출력이 18.5톤 이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미친 성능을 가진 F-22 랩터에 탑재되는 F-119 엔진의 최대 출력이 15.6톤임을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F-22 랩터가 세계 최강 전투기 라는 명성을 얻은 데에는 F-119 엔진의 몫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터빈 블레이드 안정화조차 실패했던 중국의 WS-15 엔진이 F-119 엔진 성능보다 좋은 출력을 보여준다고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뜬금없이 WS-15 엔진을 탑재한 제-20 전투기를 공개한 이유가 미국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제-20 전투기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기획서와 드론쇼 코리아 컨퍼런스 등에서 1만 5천 파운드급 신형 터보팬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략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 중인 F-414 엔진의 출력과 동일한데요. 중국과 달리 우리는 오랜 시간 항공 엔진 라이센스 생산을 이어오며 경험과 노하우를 탄탄히 쌓아 올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면서 방산무기에 대한 구매와 자체 개발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우리나라도 세계 1위 수준의 성능을 가진 첨단 무인 전투기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존에 보유한 구형 공격기 중 일반형 100여 대를 개량하지 않고 퇴역시킨 뒤 그 자리를 대체할 국산 공격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에 개발할 국산 무인 전투기는 한국 최초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AFCS를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이 KF-21 전투기의 기술을 결합시켜 무인 전투기의 화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이 무인 전투기의 성능 재원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국산 무인 전투기에 탑재하는 엔진은 보통 2200에서 2500 정도의 고성능 터보샤프트 엔진을 장착합니다. 이 엔진은 2000마력이 되지 않는 미국의 GAT-700 엔진을 탑재한 리퍼 공격 무인 드론 대비 기동성이 매우 우수한 성능으로 꼽히는데요. 또한 30mm 기관포탄 240발을 시작으로 공대공 미사일 같은 각종 한국산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무인 전투기가 가진 본연의 전투 능력도 상당합니다. 무장창에는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인 첨검을 4발 이상 탑재하며 부무장으로는 기관포와 함께 탑재되는 것 아니냐는 군사 전문가들의 추측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무인 전투기는 KF-21 전투기를 운용하는 한국 공군과의 협동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산 링크 헤더에 새로운 링크 K 데이터 모델을 추가 장착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무인 전투기들에 비해 가장 최신형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예전부터 미국산 무인 드론을 벤치마킹해 한국 지형에 맞춘 한국형 국산 무인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그래서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무인 전투기 전력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무인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무인 전투기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대한민국이 곧바로 미국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초고성능 사양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나서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으로 인해 한국의 항공기 시장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운용하게 될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안이 심상치 않은데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근거 있는 주장이기에 누가 맞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군 관계자들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구형 전투기를 개량해 계속 사용하자는 개량파와 노후화된 구형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공격형 무인 전투기로 대체하자는 대체파가 대립하며 두 개의 주장이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국군의 미래의 무인 전투기 전략의 육성 방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인데요. 개량파는 대체파가 방산기업과 결탁해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고, 대체파는 개량파가 무인 전투기를 개발을 방해하며 국방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타협에는 성공했습니다. 노후화된 전투기 중 일부만 개량하고 무인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대신 나머지 무인기 자체 개발이나 무인 전투기 개량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를 대신해서 국산 차세대 무인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형 전투기들이 퇴역하기 전까지 새로운 차세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최첨단 고성능 무인기로 완벽하게 대체하자는 것이 대체파의 주장이었는데요.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협안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차세대 무인 전투기 사업이 실패한다면 우리 군의 미래 전력 건설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에 들어갈 자금 역시 막대할 것이 분명한데요.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연구진이 무턱대고 최신형 무인 전투기 개발에 달려들었다가 돈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에 투입될 예산이 미국과 달리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수십조를 투자하는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단 한 번만 실패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파탄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높은 확률로 실패 없이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KF-21 전투기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KF-21 전투기 사업이 시작될 당시의 상황과 현재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유사합니다. 첨단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개발에 착수하자 우리 국민들조차 대한민국의 전투기 제작 능력을 의심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함께 제작에 나선 F-35 전투기가 100조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투기가 나왔는데 고작 8조 원으로 단번에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던 건데요. 우리 주변국인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국산 전투기 독자 개발이라는 타이틀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기술력을 조롱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 달리 KF-21 전투기가 가진 뛰어난 능력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사업은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니 차세대 무인 전투기 사업도 KF-21 전투기처럼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사업 관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개발은 진행 중인데요.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핵심 연구소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선 KF-21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 작전을 펼치는 KUS 무인 스텔스기가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1000km 이상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대규모 화력전을 선두에서 진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으며, 만약 KF-21 전투기의 후속작인 한국형 무인 스텔스기가 계획대로 양산되고 양산과 동시에 스텔스 블록 사업까지 모두 끝낸다면 동북아시아 공군 전력의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군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면서 공중전까지 벌일 수 있는 첨단 무인 체계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첨단 기술로 제작될 한국형 무인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일보는 한국은 스텔스 무인기 기술 확보에 대부분 실패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은 T-50 훈련기를 통해 전투기 산업의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으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기술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외에는 직접 스텔스 무인기를 제작할 방법이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 산업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의 전망과 달리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했고 마침내 KF-21 전투기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중국의 국영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서운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 확보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시되었던 터보팬 엔진을 국산화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까지 완벽하게 개발해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항공 우주 기술의 100% 국산화가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가 실전 기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선 몇몇 잘못된 기자들의 발언이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적국인 중국 공군은 이미 중국산 J-20 전투기의 스텔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탑재해 관련 기술 실증 여부까지 모두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무기 개발 업체들은 스텔스 미사일 발사 시스템, 즉 스텔스 매립형 무장창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냐는 다소 자극적인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언 직후 곧바로 기자들은 엄청난 비난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발언처럼 얼핏 보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아직까지 블록 1 형태의 4.5세대이고 비교 대상인 중국의 J-20 전투기는 겉으로나마 스텔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니 한국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 전투기의 성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이 아닌 국내 언론들의 이러한 발언은 KF-21 전투기를 개발 중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무시하고 제대로 아는 것조차 없이 관심을 끌어모아서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내뱉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스텔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개발이 중단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블록 2 형태의 5세대 스텔스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블록 3까지 확정지었습니다. 알루미늄 형태의 소재로 개발된 한국형 스텔스 무장창은 초당 25피트 이상의 발사 속도를 개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장을 투발하고 다시 무장창을 닫는 데는 약 3초가량이 소모되는데요. 이 발사대는 기존의 내장형 무장 격실을 가지고 있을 때 수직 낙하 발사 방식에 비해 훨씬 빨리 그리고 더 안정성 있게 발사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무장을 통한 변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동체 내부에 무장을 탑재한 후 한 개의 주무장창을 포함해 동체 측면, 하부 날개 뿌리 바로 아래에 비스듬하게 열리는 측면, 그리고 무장창이 좌우 각 한 개씩 총 2개 탑재하여 국산 미사일을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중국의 J-20 전투기에 들어가는 스텔스 매립 기술은 아직 완전히 성공하지 못해 공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J-20 전투기를 개발 중인 청도 항공사 역시 이 문제점을 인정했으며 이것은 즉슨 국내 언론들이 KF-21 전투기를 폄하하기 위해 내세운 중국산 J-20 전투기 역시 완전한 스텔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탑재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텔스 무장창 기술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먼저 개발에 성공했고 KF-21 전투기에 적용시킨다면 적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 수치를 최대 99%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한국 공군이 직접 공개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정도 수준의 RCS 수치를 KF-21 전투기가 기록하게 된다면 중국이 실전 배치를 위해 개발 중인 PLA 형태의 레이더로는 KF-21 전투기를 포착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 뛰어난 6세대급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국방무기 칼럼 관계자는 스텔스 미사일 발사 시스템 개발로 인하여 영원한 을이 겪었던 서름을 이제는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KF-21 전투기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당하지 않게 될 뿐더러 5세대급 스텔스 무장창과 해외 수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기쁘게 할 성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도입한 미국산 전투기는 도입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고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비용도 미국 측의 요구를 필사적으로 들어줘야 했고 오직 미국산 미사일만 사용해야만 했으며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으로 KF-21 전투기를 만들어야 했던 진정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따르면 KF-21 전투기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특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소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RCS 감소 수치가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확보해 주므로 KF-21 전투기의 반사각 정렬 설계와 매립형 안테나와 평면 동체 반매림 무장창 등을 포함한 극한의 저피탐 형상 설계가 가장 중요시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KF-21 전투기에는 이미 RAM 설계와 동체 내부 덕트와 플랫에는 RCS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 전투기로부터 날아온 레이더 전파가 안테나에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투과라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신기술까지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스텔스를 위해서 이러한 저피탐 기술 적용의 노력으로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비슷한 기체의 크기를 가진 미국산 FA-18 슈퍼호넷 전투기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레이더 탐지 방해력을 달성하였으며 본격적인 개발 당시 폭장량과 전투 효과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KF-21 전투기에서는 넉넉한 무장창으로 대량의 미사일 장착을 통해 현재까지도 운용하는 미국산 전투기 대비 뛰어난 공대공 임무 효과와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후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발전한다면 톱니 처리 방식과 컨포멀 안테나 등 일부 RCS 저감 설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외부 무장 및 외장형 전자 광학 표적 추적 장비 등 공대지 임무에 필요한 RCS 감소 요소들을 차근차근 적용할 예정인 것인데요. 본격적인 스텔스 공대공 작전을 염두에 둔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궁극의 장비로 가장 중요한 매립형 스텔스 무장창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첨단 제조업 능력의 진정한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 공군의 진정한 도약을 의미하는 두 가지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스텔스 무장창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한 진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한국형 반매립형 무장창은 전통적인 방식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으로 불리며 기존 조종석 및 콕핏과 연결된 파일럿에 달린 레일 방식 시스템일 경우 KF-21 전투기의 라곤 방향대로 정확히 발사되어야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립형 무장창과 연결된 기체에서 미사일이 분리된 직후 점화될 때가 미사일이 가장 불안해지는 시기이며 미사일과 기체의 결속부만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스텔스 매립형 무장창이 형성될 수 없고 결속 제거와 동시에 강력한 유압을 이용해 제트 기류를 통해서 미사일을 전달한 뒤 발사되는 미사일을 힘껏 밀어내주는 발사 기술력을 갖춰야 스텔스 무장창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그동안 A사 레이더 등 미국이 거부했던 4대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적용시킨 최첨단 기체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한국형 스텔스 무장창의 국산 미사일을 마음껏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는 천룡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발사 직후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면서 GPS 보정 관성 항법 유도를 통해 정확히 타격합니다. 속력은 마하 1 이상, 사거리는 800km 이상이 예상됩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AIM-120 함남 미사일과 AIM-9 사이드 와인더 미사일, MBDA 미티어 미사일, IRIS-T 미사일이 탑재됩니다. 마찬가지로 추후 국산 기술로 개발되는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됩니다.